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뵙지요. 여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우리 선생님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똑같은 얘기 또 해야죠. 오케이. 어머머, 아프신 건 괜찮냐고요? 시작인가요? 네, 시작했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들리나요? 어머, 우리 에스테의 떠며느리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어머, 보랏빛 하늘나리님, 어머, 오랜만에 다 들어오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편찮으신 건 제가 편찮다는 거 홍익을 통해서 아셨죠? 세상에. 어디 아프셨어요? 제가 좀 남편 때문에 네. 남편 꼬리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왔더니 그걸 가지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하얀맘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보세요. 저기 전부 다 몸이 괜찮으세요. 어머, 에스테이 떠며느리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 선생님 아시죠? 오케이. 이 선생님 너무 예쁘죠? 아니요. 이 선생님은 저희 서울의대 최고의 미녀예요.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던가? 네. 그래도 아니, 아픈 건 제가 홍열 씨 때문에 아팠거든요. 마음이 상해서. 빨간어, 저는 빨간어. 오늘 이 선생님은 파란어. 파란. 네. 네. 너무 딴건 반가워요. 아니고 입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네요. 네. 네. 저희는 마음이 맞아서 미리 네. 짜지 않아도 이렇게 좋아요. 네. 너무 반갑고요. 어머, 이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죠? 우아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죠. 오케이. 오늘 아니, 빨간 지난번에 제가 너무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쌤은 무슨 드라이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쌤 무슨 옷을 병원에 입어도 다닐 때는 예뻐요? 절대 하지 않아요. 쌤 무슨 옷을 일할 입어도 때도 완전 예뻐요? 메이크업인데. 너무 반가워요. 자, 그래도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희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의대 산부인과 나오셨고요. 지금 네. 마포에서 서울 라헬 여성의원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그러니까 네. 난임이나 불임으로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넘버 3 안에 드는 감사합니다. 병원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후배쌤들하고 많이 같이 계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 조bil정 조bil정 선생님 쌤, 사모님인 김영희 원장님, 김영희 원장님, 네, 또 정현정 정현정 원장님. 쌤 하고 또 한 또 6분 정도. 네 분의 훌륭하신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그러면 계십니다. 7분 계세요. 네. 여성으로만. 네.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너무 반갑고요. 오케이. 좋아하는 쌤들 나오셨대요. 변함없이 예쁘다고요. 퉁퉁 부었지만 예쁘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자, 쌤 여기는 지난번에 오셨지만 헷갈릴까봐 여기는 카카오 TV, 네. 그다음에 여기는 유튜브. 네. 안타깝게도 페이스북이 지금 안 보여서 페이스북은 질문을 모아서 저쪽에서 질문 드리고 받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오늘은 난임 그리고 건강 관리. 건강 관리 네. 그리고 건강한 난소를 위한 영양 관리니까 주로 여성분들이 주로 관심 있으시겠지만 네. 결혼을 앞둔 젊은 남성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가능하면 흰머리가 안 나시는 건가요? 저 여기 새치 염색했지요. 그럼요. 풍성한 머리. 근데 요즘 좀 꼬라지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워낙 아름다우세요. 어? 우아하시고. 이 선생님이 더 그렇죠. 어머, 마구마구 퇴장하네. 처음에 마리텔 들어갔을 때, 남자분들은 너무 많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 그만해. 오케이, 아니 괜찮아요. 오케이, 자 오늘은 네. 그 성공적인 임신을 위한 영양 관리잖아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할까요? 제가 누르겠습니다. 선생님 선배님. 누르실래요? 네. 네. 이 사진은 제가 토요일 날 저희 동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선 선생님의 많이 낯익은 사람이 보이네요. 낯익은 분이죠. 저기 네. 왼쪽에 계신 아니, 분. 네. 이름하여 곽호신 교수님, 국립암센터의 네. 지금 신경외과 외과. 네. 교수님이신데요. 네. 논문 많이 쓰기로 유명하고 이 선생님하고 한 집에 사세요. 제 네.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네. 토요일 날 저희 대학 동기 모임 있었는데 네. 딱 사진 찍은 거. 네. 넘길까요, 이제? 완전. 네. 근데 이 곽호신 선생님이 선생님 속속이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좀 일 중독이다 보니까 집에 거의 늦게 들어오고 얼굴 보면 이제 진짜 오랜만 뭐 이런. 그렇게 서로 해. 근데 네. 곽호신 선생님은 이선 네. 선생님이 일 중독이어서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이 사진은 오늘 제가 곽호신 선생님한테 받은 사진인데요. 곽호신 선생님 1년에 한 번 정도 그 네팔에 있는 그 히말라야에 여기 꽂힌 거죠? 히말라야에. 안나푸르나나 아니면은 에베레스트를 간다는데 저 솔직히 에베레스트랑 안나푸르나 차이점도 모르거든요. 아무튼 다 그 히말라야의 네팔 근처에 있는 높은 산들 아니에요. 그렇겠죠. 1년에 한 번씩 가요?
남편은 가고 네. 저는 안 가죠. 안 가죠. 그러면서 본인이 저기 올라가서 막 죽을 뻔했다고 뻥을 치는데 네. 죽을 뻔한 건 본인이 있는 베이스 캠프가 아니었죠. 딴 데였죠. 근데 뻥 친 거죠. 하여튼 어? 뭐 그렇다. 하여튼 뭐 그때는 국내에 있었는데 음. 신문에서 막 나니까 여기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가 나서 연락도 두절되고 많이 죽었다. 그래서 놀라서 그럼요. 근데 산 위에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아, 얘기 들었어요. 뭐 천 미터 이상에서는 핸드폰이 돈도 안 되고. 오픈되지 네. 않아서.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제가 받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가 생각하셔야 네. 된다. 본인 얼굴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사진을 왜 보내줬을까요? 곽호 선생님이거든요. 네. 고글까지 벗은 얼굴. 네. 사실 되게 미남이에요. 제가 이 선생님하고 어떻게 결혼했냐 그랬더니 미녀와 야수가 만나는 게 맞다고 본인이 야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말을 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본인이 미녀와 야수인데 자기는 야수라 그랬어요. 아, 어쨌든 빨리 넘기죠,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멋있는 사진이 나오네요. 네. 아, 이거 토요일에 갔더니만 제가 질문 오랜만에 해서 질문 많이 받아드려야지. 다난소 지금 네. 오케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야기도 꼭 알려드릴게요. 엄청 추울 것 같아요, 돌돌. 맞아요, 엄청 추워요. 필기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이제 네.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들어가야 7분이나. 되겠네요. 네. 오케이, 이거는 좀 이따 네네. 알려드릴게요. 다음 이것도 다음 해야 되겠어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임신할 수 있는지. 오영도님, 저 몸 괜찮아요. 네, 홍일걸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다 괜찮아졌어요. 오케이? 네. 이거 이제 일단 임신에 우리 이선 선생님 강의를 조금 들으면서 제가 네. 지금 오늘은 기본적으로 난임 주로 내용은 난임 환자들이 네. 어떻게 평소의 생활을 관리를 하는 것이 임신에 건강한 임신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난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뭐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나팔관이나 뭐 원인 불명, 네. 배란 등등. 여기서 보면 네. 배란 요인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중에 보면 닉네임이라는 네. 닉네임이면은 별명인데 근데 닉네임이신가 봐요. 닉네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5개월째 생리가 없다가 고민하다 병원에 갈까 했는데 네. 이제 생리가 시작해요. 성관계는 네. 없었고요. 다른 게 아니라 생리가 이렇게 불규칙적이면 네. 자궁 건강이 많이 안 좋은가요? 네, 그렇죠. 5개월간 생리가 없을 정도면 예. 내막이라는 게 원래 한 달에 한 번은 생리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5개월 동안 계속 그 내막이 유지되고 있다가 예. 내막 질환이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예.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 무월경이 되면은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예. 내막에 질환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예. 최근에도 생리가 이제 불규칙하신 분들이 예. 이제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하거든요. 위를 위내시경 하는 것처럼 자궁 안도. 자궁 옛날에 그거 조금 지금은 이제 별로 안 아픈가요? 아직도 좀 아픈가요? 요즘에 마취를 하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이제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으로 할 때는 가느다라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많이 아파요. 네. 네. 위내시경도 예전보다 괜히 가늘어졌잖아요. 예, 예. 자궁 내시경 되게 가늘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네. 옛날에는 쌤 내막을 볼 때 초음파로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초음파로 배로, 예, 폰 질로, 성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질로, 성관계가 통해서. 없는 분들은 항문으로 봐도 네. 조금은 보이는데 그렇죠. 그게 아닌 경우는 네, 자궁 내시경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위 투시를 하는 검사가 있고 음. 위 내시경을 하는 검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자궁도 그냥 내시경으로 바로 보면 그 내막의 표면이 그냥 눈으로 다 보이는 네, 거다. 그냥 다 보이니까 예. 거기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뭐 염증이 있는지 유착이 있는지 폴립인지 이런 거를 보는데 예. 생리가 불규칙해진 여성들한테는 예. 거기서 이제 내막암이라든지 내막 증식증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5개월 정도 생리가 물론 괜찮을 수도 있지만 예. 안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개월 이상의 무월경일 때는 일단 병원을 방문해서 예. 원인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내막 상태를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괜찮을 수도 있다는 있죠. 거죠. 괜찮은 경우가 더 많죠. 제가 그 의과대학 다닐 때는 우리나라는 자궁 경부암은 많지만
내마감은 아이를 네. 많이 낳으니까 좀 네. 적다 했는데 네. 요즘 자꾸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네. 그러면서 내막에 대해서도 좀 더 네.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가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쌤 인턴 때 네. 6개월 동안 생리 없었거든요. 네네. 6개월 스트레스, 동안. 너무 일을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딱 했더니 네. 세상에 난소예요. 네. 막 한 4cm, 5cm짜리 무록이 그런 서너 개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다낭성 난포 증후군, 난소 네. 증후군. 우리 보랏빛 하늘나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오늘 카카오에서 질문 들어왔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원인 꼭 좀 알려주세요. 미나볼리님 좀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보랏빛 하늘나리님이 네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원래 이제 태어날 때부터 네. 이렇게 딱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예. 유전자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그 당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태아일 때 네. 엄마가 혈당이 약간 높은 당뇨기가 네, 있으면 당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설이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생각 옛날에는 불규칙하면. 왜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면은 네. 막 몸에 털도 많이 나고 네. 좀 비만해지면서 네. 막 난포가 막 여러 개 막 커지는 네. 그 무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그게 다른 되게 게 없어도 여러 가지 형이 타입이 있는 있어요. 거죠. 네, 되게 마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저요. 네. 저 마르게 털은 많거든요. 근데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있어서 네. 저는 왜 희발월경이라 그래서 네. 한 번도 제가 30대 중반 이전까지는 월경을 규칙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45일, 어떨 때는 60일. 아, 근데 너무 희한하게 쌤, 네. 제가 양재천에서요. 네. 막 한 4, 50분씩 걷는 걸 네. 한 몇 년 했더니 네. 돌아오더라고요. 예, 32일 운동하는 게 굉장히 생리에 도움이 되죠. 예, 네. 그게 되게 좋았더랬어요. 네네. 그러면 보랏빛 하늘나리님 다낭성 난포 증후군은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일단 뭐 검사해서 관리만 되면 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무관심하게 놔두다가 예. 가끔 내막 질환이 생기는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예. 그냥 관리만 되면은 심각하지 않죠. 그래도 한 번은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검사는 게 받아봐야죠. 가면은 이게 뭐 호르몬 관련된 네. 검사나 네. 또 자궁 초음파. 네. 검사해 보시는 다낭성 난소 거고요. 증후군도 스펙트럼 질환이어가지고 굉장히 약한, 굉장히 경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거기에 합병되는 여러 가지 뭐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예. 뭐 당대사, 고지혈증, 남성 예. 호르몬 과다증, 내막 질환 등등이 합병됐나 안 했나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다 틀려져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정도의 그 중증도의 예. 인가를 체크해서 예.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관리하면 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랏빛 하늘나리는 제가 하나 도움이 된다면 제가 다낭성 난포가 있었거든요. 25 인턴 때. 그런데 30에 결혼했더니 세상에 31, 32에 연달아 임신이 돼가지고요. 네. 생고생했잖아요. 네. 네, 그럼요. 잘 관리해서 다 네. 임신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 블루스카이님! 아. 블루스카이님은 남성분이 아니라 40대 중반의 여성분이라는 걸 저한테 지난번에 전에도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역시 쌤, 학력고사 1등은 너무나 하나. 아니요. 이렇게 이름이- 기억력이 블루스카이님. 이름이 개성이 진짜. 있으셔서 예. 닉네임이. 어머, 오늘은 저보고 다 건강하시죠? 맞아요. 홍예로 씨가 제가 얼마나 아프다고 얘기를 했으면 오늘 들어오신 우리 에스테이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문화불 저는요. 네. 온몸이 아파도 얼굴만 좋아 보여서 꾀병이라 그러잖아요. 아, 오케이. 두 분 다 짱. 두 분 다 짱이래. 역시 저희는 여자들이 좋아하나 봐요. 그럼요. 학력고사 1등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마포, 서울, 라헬 여성의원에서 난임 전문하시죠. 오늘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소 건강과 관련된 걱정 있으신 분들 저기 많이 들어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멍멍이님 조금 있다가 미나분을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헬롱이 선생님. 네. 자궁 내시경 검사는 성경화 없이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자궁 경부암 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는 사실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 하시면 되죠. 네. 그런데 자궁 내시경 검사는 이제 그 내막에 질환이 있나를 보는 거는 성관계랑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시경을 넣을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분이 정말 내시경까지 해야 되는 날을 심각하게
저희가 결정을 해서 예. 어떤 경우에 그래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굉장히 더 테크닉 있게 검사를 하게 되죠. 결국 그거는 그분의 자궁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 에스테 또 며느리님이 정말 이 선생님 강의를 먼저 듣고 싶대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저보고 입 다물란 소리니까 홍혜로 네. 씨가 사주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우리 이 선생님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 네. 생활 관리면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오늘 영양소 중에 되게 난자, 알은 다 단백질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계란도 단백질이잖아요. 네. 단백질이 그러면 이런 임신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가. 사실 저도 요즘에 되게 좀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돼가지고 자꾸 아침을 거르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굶어요? 그러니까는 저 되게 부실하게 먹은 거죠. 최근에 계속 그랬어요. 저희 집이 추워가지고 아침에 밖을 나가기 싫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네. 드릴까요? 우리 직원이 네. 이제 혼자 사는 남자 직원들이요. 네. 이 침대 위에 텐트를 친대요. 35,000원 방 한 텐트. 진짜요? 그걸 탁 치면 네. 이 위에 공기가 네.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난방비도 아끼고 되게 좋대요. 어쨌든 아침도 그 못 집도 드신다니까. 추우신가 보네요. 엄청 춥대요. 장인어른 하여튼 사는데. 근데 이제 아침을 이제 먹을 때 네. 단백질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단백질 먹는다는 게 뭔가 달걀이라든지 네. 뭐 또 식물성 단백질 두부라든지 이런 걸 사실 먹기가 쉽지 않죠. 아침에 단백질 먹기가. 근데 어쨌든 그게 자꾸 섭취가 안 되면은 생리 주기에도 영향을 주고 예. 배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단백질이 이제 다른 영양소랑도 맞물려 있으니까 예. 되게 매끼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기억합시다. 난자는 단백질로 만든다는 거를. 양질의 그럼요. 단백질. 저 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왜냐하면 네. 여기 이제 우리 메디테를 많이 도와주시는 한민경 쌤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나오셔서 네. 영양이 뭐 피부와 상관없다 이러잖아요. 아니죠. 저하고도 피부 그럼요. 모발. 여자의 피부는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콜라겐, 콜라겐, 단백질 이런 거 먹어야 네, 되잖아요. 그런 거 섭취 안 되면은 유지가 안 되죠. 되죠. 요즘 피부가 너무 나빠졌어요. 제가 너무 아침을 부실하게 선생님은 일어나 저러나 안 먹었더니. 이쁘세요. 아, 제가 나중에 단백질 파우더 지금 드릴게요. 또 퇴장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네. 남자분들이 이제 많으시거든요. 네. 함 선생님 함무룩이라고요. 함 선생님이 그걸로 함무룩 드시면은 맨날 그 얘기 하시겠어요. 하나도 함무룩 안 하세요. 네네. 이렇게 단백질을 그러면, 네. 열심히 먹자. 열심히 오케이. 양질의 단백질을 양질의 먹어야 단백질. 합니다. 누구 말이 맞냐고요? 오늘은 네. 난소니까 저희 말이 맞죠? 네, 하여튼 여성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중요하죠. 그럼 남자들도 남성도 맨날 중요하겠죠. 근육. 오늘 검색어에 뭐 마취 이런 거 떴던데 네. 근육도 단백질로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남성들은 굉장히 그 닭가슴살이라든지 근육 많이 키우려고 키우고 네, 먹으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좀 남성들에 비해서는 단백질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에 그럼요. 네, 좀 이렇게 빵이나 케이크, 뭐 후식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밥. 특히 그렇죠. 젊은 여성들은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지기가 되게 쉬운데 네. 사실 임신은 젊은 여성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젊은 난소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도록 합시다. 동의함? 네. 네. 그래서 그 단백질 중에 그럼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 네. 이거 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좋은 단백질은 일단 좀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양질의 단백질 닭가슴살이라든지 닭, 소, 돼지 여기 선생님 다 적어 오셨네요. 네네. 생선, 네, 계란. 근데 이제 붉은 고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동물성 지방이 안 들어가기가 힘들죠. 소고기의 경우에는 맞아요. 맞아요. 꽃등심 같은 거, 예. 마블링 마- 몸에 안 좋은 거죠. 맞아요. 포화지방 덩어리인데 포화지방 제가 또 그걸 덩어리죠.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막창, 아니, 막창, 곱창. 곱창. 그 홍익호 씨 그거 못 먹는 거 아세요, 쌤? 진짜요? 예. 오발탄 이런 데 옛날에 가면은요. 아. 혼자 못 먹고 딴 거 먹고. 아. 그 오발탄이나 이런 데는 곱창이 맛있는 데잖아요. 거기 대창, 가서 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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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 네. 아, 쌤 좋아하나 보다. 아니요, 저 우리끼리 같이 대창, 가요? 대창은 되게 맛있는데 네. 대창이 좀 몸에 안 좋잖아요. 저는 양을 주로 먹어요. 스토마? 아니야, 예, 스토마. 위 부위. 네. 고들고들한 네, 거. 네, 네, 네. 그것도 못 먹어요, 홍익호 씨는. 내장을 싫어하시는군요. 내장 종류를 싫어하죠. 그 특유의 맛이 좀 있으니까. 근데 쌤 저 그거 좋아해요.
그 우리 내장은 같이 먹으러 한번 갈까요? 아, 좋죠. 오케이. 양도 먹고. 저도 맞아. 대창보다는 저도 양을 곱창, 좋아하나 네, 보다. 양이. 오케이. 네, 어머, 네. 죄송해요. 네. 배고프실 텐데. 아, 네. 어머, 야, 홍예걸 씨 성격은 나쁘지 않은데요. 그런 거 다 못 먹어요, 미나블리님. 예. 몸에 되게 좋은 거를 좋아하시나 봐요. 대창 같은 거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술 좋아하는 거요? 네. 저희의 술. 싸움의 시작이 예. 제가 이제 할 수 없다 여기 얘기하지. 제가 아파서 못 나온 게 아니고요. 네. 11월 3일 날 저희 네. 회사 회식이 있었거든요. 네, 네. 있었는데 기쁘다고 술을 먹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네. 막 사랑해 통통아 이러면서 제 머리를 잡아당긴 거 있죠.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그러면서 저는 제가 앞으로 죽는다면은 제가 네. 골다공증으로 넘어서서 뼈 불어서 죽을 텐데 네. 제가 그랬어요. 나는 따로 어디 오늘같이 눈 오는 날 미끄러서 죽는 게 아니라 술 취한 당신 발에 걸려서 넘어서 죽을 거라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상해서 네. 제가 23, 4년 동안 네. 통통아 통통이라뇨. 이렇게 날씬하신 어머, 분한테. 우리 해요? 통통이 애칭이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가 통통해요? 근데 선생님이 뺨요. 어디가? 뺨만. 어머머, 제가 너무 통통인 줄 말씀하시네. 의리해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통통인 줄.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네.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갱년기인 거예요. 네네. 옛날에는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네. 거의 24시간 안에 풀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또 반성해. 네. 다시는 술을 안 마실게. 그런데 이번에는 40여주 동안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네네. 옛날에 남편이 저한테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네네.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보내주는 편지가 있어. 네. 통통아, 절대 술 안 마실게. 1번. 결심. 2번째,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게. 아니, 다 졸업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 끼는 왜 해요? 근데 네. 보니까 24년 동안 네. 매년 저희가 똑같은- 만날 똑같은 걸 술 안 마시겠다 하고 완전 내용으로. 거짓말장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네. 열받아가지고. 그 쓰신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예? 쓰신다는 게 긍정적이네요. 매년. 그게 한 3년 전까지 썼는데 네. 여기 3년 전부터는 그 카드도 안 와요. 네. 레퍼토리가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셨겠죠. 기분 레파토리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나를 뭘로 알고 그래 네. 조금만 나를 달래면 제가 또 뭐 저기 헬렐레 하면서 네. 좋아할까 봐 그래서 제가 화가 네. 난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온 거야. 이제는 네. 내 이제 나- 풀리신 거겠죠? 내 네. 큐피트가 최근에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 남편의 행동을 잘 얘기해줬어. 네. 예, 그래서 이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과 네. 동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합해서 근데 네. 이제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 뭐든지 너무 과도 섭취하면은 안 되잖아요. 물론 동물성 단백질,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좋지만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먹은 건 좋진 않거든요. 근데 콩 같은 것도 굉장히 완전식품이지만 또 콩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되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소플라본이 네. 적절하게 먹으면 좋은데 네. 너무 많으면은 예, 여성의 오히려 몸을 또 자극한다. 배란에 왜냐면 이게 약간의 여성 호르몬 성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 환자들도 콩을 이게 자궁내막증이 있다든지 근종이 있는 환자들이 선생님 제가 콩을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 먹어도 되죠. 근데 그럼 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에 쌓아놓고 먹는 그것만 먹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뭐든지 뭐가 좋다고 해서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식하고 나서 추어탕이 좋다. 그 추어탕이 되게 수정란? 단백질 추어탕. 아니, 수정란 이식하고 수정란 나서. 이식하고 난 다음에 추어탕이 네. 좋다는 얘기를 추어탕이 들으셔. 좋다는 얘기를 듣고 추어탕만 먹은 거예요. 삼시세끼를. 얼마 근데- 동안이나요? 그러니까는 그 피검사 할 때까지 그러면은 그 피검사 한 12일 있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열흘 세 끼를 추어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간이 돼가지고 어머. 예. 너무 지방 섭취가 네, 그죠. 높았구나. 너무 이제 생선 지방이 되게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 너무 심하게 높아서 너무 심하게 뭐가 하나 높아지니까 예. 네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콩도 삼시세끼 콩만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예. 네. 그래서요 제가 네. 찾아봤잖아요. 지금 질문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먹으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콩은 전혀 문제 안 돼요. 두부 뭐 한 모를 먹는다든지 예. 뭐 된장찌개 먹는다든지 아무 문제 두유 뭐 하루에 뭐 두세 팩 뭐 그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근데 밥을 전부 콩으로 먹는다든지 뭐 그러니까는 뭐 콩밥에 두부에 뭐 이렇게 가는 콩국수까지. 네, 콩국수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콩으로 이런 식으로는 식단을 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요즘요 TV 보면 네.
어디서 막 PPL 해가지고 뭐가 하나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왼쪽을 그걸 먹게 되거든요. 그거는 하지 않고 네, 네. 뭐든지 골고루 그쵸. 먹어라. 이거 꽂혀서 그것만 먹는다. 그거는 좋지는 않은 거고. 예. 네. 여러 가지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가령 이제 아침을 챙겨 먹기가 귀찮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저도 환자들이 뭐 살을 빼야 되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선생님 저 정말 살이 안 빠지는데 뭐 그러면은 어떤 거로 좀 간단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뭐 고구마랑 뭐 계란 삶은 거, 뭐 이렇게 토마토, 방울토마토 뭐 이런 거를 좀 추천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것만 먹으면 네. 이제 거기도 되게 좋은 식품이지만 결핍된 것들이 꼭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골고루 우리 돌아가면서 한 끼는 요걸 먹고 한 끼는 네. 또 정상식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예, 너무 하나에 치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또 이제 강의 하나 네. 단백질 끝났으니까 질문 좀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오영도님이 너무 안타깝게 오늘 주제와는 다르지만 여성 호르몬제를 7년째 복용하고 계시대요. 아마 네. 그 갱년기, 폐경기 여성인 것 같고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4이고 사소한 부딪힘에도 골절이 되는 오 이상하다. 아직은 골다공증 전인데도 네. 사소한 부딪힘에도 골절이 되는 상태인데 네. 여성 호르몬제를 계속 먹어도 될까요? 그 질문이 나오네요. 근데 골밀도수가 마이너스 2.4면은 골조성증이라고 골다공증 감소증. 전 단계, 예. 네,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 정도도 좀 골절이 되실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예. 근데 저 정도시면은 호르몬들을 드시는 게 오히려 그 유방암 위험이 있지만 예. 그 위험보다는 골절의 위험이 더 심하기 때문에 예. 드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유방암 검사를 예. 1년에 한 번씩 하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보면 여성 호르몬제가 유방암은 증가시키지만 네. 검사를 늘 하시니까 네. 유방암으로 네, 사망하는 사망하는 분들은 분들은 더 확 낮잖아요. 줄어들죠. 네. 게다가 여성 호르몬제는 가격도 그렇게 또 뭐 비싸지 않고 보험이 되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매일 유방암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여성이면 네. 요즘은 왜 그 골밀도와 관련해서 네. 골밀도에만 도움이 되는 약들도 좀 그렇죠, 꽤 나와 있죠. 있잖아요. 네, 유방암과 관련 없는 예. 네, 그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주치쌤하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 오영도님은 질문하신 걸 보니까 네. 여성 호르몬제를 계속 드시고 싶은데 불안해서 여쭤보신 예. 것 같은데 쌤은 네, 괜찮다. 네, 유방암 검사 하시면서 지금 네. 어떤 치료든지 부작용 없는 치료는 없는 거고, 예. 근데 우리가 얻는 이득이 위험도보다 더 높으면 그 예.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영도님 케이스는 뼈가 약하시니까 예.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이득이 같다. 더 크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이 여성 호르몬을 네. 예, 먹는데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너무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오래 사니까 뼈도 유지해야 약하고 되고. 또 제 피부도 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른들이 제 생각에는 매년 검진하신다면 크게 네. 걱정 안 하시고 조금 더 드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허당 닥터님 뭐 이 선생님도 호르몬제를 허당 닥터가요. 이 선생님도 여성 호르몬제 먹는지 물어보는 저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저 그 아직은 말은 쌤 폐경이 됐나 안 됐나 그건 그러니까 저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제가 열받죠. 허당 닥터님은 누구신가요? 근데 홍익걸 씨. 아, 네. 네, 저 홍익걸 씨는 지금 본인은 어디 딴 데가 있는다고 하면서 여기서 눈을 못 떼요. 네. 사실 오늘 쌤 오신다고 하니까 어머 청홍 막 예쁘대. 아, 허당 닥터. 태극문이에요. 네, 저희. 아 우리 태국문이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못 떼고 오늘 여기 본인이 MC 보고 싶어 했는데 주제가 영양이다 영양이다 보니. 어머 허당 닥터는 홍익을 어머 홍익을 씨 말고 딴 분이 허당 닥터를 쓰시나 보다. 아, 그러나 보네요. 어머 허당 닥터가 홍익을 씨가 아니라 다른 분이 이거 가져가셨네요 닉네임을. 잘하셨어요. 죄송해요. 어머 그리운 홍일 박사님 보고 싶다고 내일 나오세요. 네. 내일 나오시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우리 네. 미나블리님이 달맞이꽃 종자유 먹으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히히. 저 안 그래도 여기 부인과 이번 주 안으로 가려고 쌤 찾아가신대요. 미나블리님이. 아, 네. 쌤한테 찾아가서 저 감사합니다. 메디테리 미나블리예요. 아, 쌤 잘 봐주세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달맞이꽃 종자유도 이제 그 식물성 좋은 지방이다 보니까 네. 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생리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달맞이꽃 종자유 평소에 이제 한두 캡슐 먹다가 네. 뭔가 이상한 신호가 오면 네. 확 늘리기도 하거든요. 아, 네. 예.
이 선생님 너무 미인이시죠? 아. 별별 반반이 고자질? 누가 고자질 하고 있나요? 오케이. 네. 저 어머? 별별 반반님이 홍해걸 박사님은 아니시겠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운 홍해걸 박사님, 저는 쇼팽 20을 좋아하는 만 29세 남성인데 질문 가능한가요? 오케이,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네? 네, 좀 이따 하실 것 같네요. 오케이. 네. 우리 그다음 별별 그 반반님 사이에. 아니래요. 네. 오케이. 자, 이제 그다음 조금 그 강의 진행하고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그다음 이제 단백질 끝났고 네.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단순 탄수화물, 케이크, 파이, 쿠키, 머핀, 흰빵 등등은 사실 좀 임신에는 이렇게 좋을 일은 없죠. 아이고. 그냥 열량만 공급할 뿐이고 오케이. 너무 이제 단순 탄수화물 먹으면 인슐린의 그런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 제가 이거 네. 이 몸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다낭성 네. 난소 증후군에 네. 배란이 안 되는 제가 인턴 네. 때까지 주로 먹었던 게 흰빵, 아. 찜 바른 빵. 제가 네. 단백질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맨날 흰빵 먹고 사실 빵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때는 커피도 토스트에다가 버터 발라서 예. 커피랑 예. 너무 맛있는데 속에 2시간마다 먹고 오늘도 단백질도 좀 없고 탄수화물과 지방 끝. 그래서 그쵸. 제가 더 다낭성 난소로 고생했나 봐요. 저는 그때 네. 막 난소암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네. 이 관리를 잘 하시네. 영양 관리를 이렇게 잘 하시네. 탄수화물도 네.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렇다고 탄수화물 너무 안 먹으면요. 그 근육도 분해가 되니까 적절하게는 그렇죠. 드세요. 적절하게 드시는데 좋은 탄수화물을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여기 멍멍리님 네. 저번에 여성 호르몬의 특정 콩을 잘 드시라고 하셨지만 한정된 양만을 먹으라고 했다고 기억도 잘 하시잖아요. 잘하시네요. 제가 두부로 찾아봤더니 네. 하루에 한 4-5번 미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4-5번은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죠. 예, 두부를. 그러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네. 그다음 이제 활성산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세포가 네. 이제 노화되면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죠. 네. 근데 이런 그냥 몸에서도 나오는데 음.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식품도 있잖아요. 활성산소를 먹어서. 쌤 이런 말 너무 좋아요. 자꾸 한평 쌤 생각하면 안 가뜩이나 되는데. 노화돼서 몸에서 나오는데 한평 쌤 뭐라고 그거를 하는지 더 알아요? 부채질하는 그런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네, 고지방식이. 그렇죠. 아까 얘기 꽃등심. 그렇죠. 어머, 꽃등심. 나 어제 저녁에도 뭐 좀 먹었는데. 예, 꽃등심, 삼겹살 등등. 등등. 흡연도 굉장히 완전히 그 부채질, 거의 풀무로 부채질 하는 활성산소를 하는 활성산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담배를 피우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걸 좀 피해야 되나? 네. 박호신 쌤은 어때요? 지금은 옛날에는 폈는데 네. 지금은 안 피우는 네. 거. 저도 홍해걸 씨하고 결혼 조건에 금연해달라 그거 썼었는데. 네, 저희한테도 맨날 남편분들이랑 갈등을 많이 해요. 왜냐면 남편이 담배를 피는 걸 부인들은 다 싫어하죠. 싫어하죠. 게다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그렇죠. 또 아기를 있잖아요. 가질 건데 네. 정자로 이렇게 중금속 같은 거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남편분들이 그거를 배려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여자분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이걸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나쁜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 네. 쇼펜하우어하고 이런 남자. 네. 근데 절대로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말고요. 조금 여성스럽다 하더라도 부드럽고 배려가 많은 남자하고 해야 되죠. 그런 분이랑 안 살아봐서. 쌤 혹시 저기 우리 이선 쌤 남편분 곽호신 선생님이 본인 입으로 토요일 날 우리 동기 네. 모임 때 미녀와 야수가 됐거든요. 곽호신 자기가 그 말을 인정한 적은 없어요. 아마. 본인이 야수가 아니라고? 네. 그러면 믿을 수 없는데요. 막 특공 군의관이라고 막 자랑질하고 그러던데요. 그건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고요. 어. 야수는 자랑할 그런 미녀를 텀이 얻었다는 아니-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 그래. 말을 쓴 거예요. 오케이, 하여튼- 우리 너무 많이 갔다. 네. 다시 흡연에서 돌아와서. 네네. 그래서 네. 흡연, 과식, 음. 그리고 과도한 화학 물질, 그리고 어. 또 너무 심한 태양 노출. 근데 뭐 서울에 살면서 과도한 태양 노출 될 일이 사실 거의 없죠. 서양인들은 저게 해당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쵸. 뜨거운 나라에 가서 많이 하는 사는 거. 경우에. 결국 이 활성산소가 보통 우리가 유해산소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배란에도 굉장히 또 다국 내막에도 네. 나팔관의 내벽에도 호르몬 계통에도 예. 전부 불규정을 일으키거든요. 네. 근데 또 더 중요한 남편분한테 정자에는 음. 굉장히 활성산소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로 혹시 되어 있어서 저거는 치명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치명적이죠. 정자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담배 피우는 남자는 진짜 결혼하면 안 되겠다. 어떡해? 끊으시면 됩니다. 어, 끊으시면. 자, 네. 우리 둘째. 지금 저기 포천에서 보고 있니? 이렇게. 네. 못 보죠. 못 보겠네요. 에이.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환원시킬 수 있는 음흠. 몸에서 막 생성되는 이런 활성 산소들을 예. 이제 환원시키는 그런 예. 성분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해서 보이는구나. 아, 오케이. 안 보이고 있네. 우리 둘이 너무 붙어가지고 아, 제가 네네. 제 큰 머리로 생각하면 오케이. 어머 어떻게 하여튼 그럼 이제 몸에서 이제 생성되는 이런 항산화제들을 아니 활성 산소들을 예, 환원시키는 예.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사실 예. 되게 여러 가지에 많거든요. 예, 과일, 예. 채소, 뭐 파이토 뉴트리언트 뭐 이런 등등등 그런 예, 걸 예. 이제 먹는 영양제로도 먹을 수 있어요. 뭐 예. 여러 가지 항산화제 성분들 그런 것들이 뭐 아세틸시스텐이라든지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라든지 코엔자임 Q10 뭐. 안 그래도 선생님 네. 지난번에도 이거 강의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16, 17년 전부터 난임인 부부에게 예.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를 드시게 하면 네. 가끔씩 이게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요. 저 아세틸시스텐이 네. 그 영양제를 못 먹고 네네. 저기 약국에서 사 먹거나 처방받아야 되고 네네. 쇼탁식 알파 리포산도 우리나라는 영양 네. 성분으로 인정이 안 돼서 저 속상해요. 네네. 그 옆에 있는 코큐텐은 괜찮다. 코크텐만 지금 식약청에서 허가가 된 상태. 그 치옥티아도 근데 약으로 처방하게 돼 있죠. 약으로 영양제, 처방하게 약으로 돼 처방하게 있어요. 돼 그러니까 있죠. 뭐 당뇨병성 신경염에 신경염에 네. 처방하면 얼마더라? 하나당 뭐 200원인가 80원인가 네.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네. 돼 있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네. 활성산소를 좀 줄이는 네. 생활을 그러니까는 하거나 좋은 과일과 채소. 네, 하여튼 자연에서 나고 있는 그 수많은 녹황색 채소들을 네.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그런 나쁜 작용들을 중화시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의 여러 가지를 골고루 이렇게 따서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뭐 유명한 레드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뭐 이런 포도주에 들어있는 포도에 들어있는 그렇죠. 보랏빛 색소. 보라치 색소. 이게 요즘 자궁내막증에도 네. 효과가 있다고 네, 나오네요. 이게 자궁내막증이 이렇게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예. 배 안에서. 근데 그런 염증 반응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섭취되는 경우에 예. 자궁내막증 크기도 줄어들고 성근증의 그 크기 증가도 좀 막을 수가 있는 것으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래에는 포도나 네. 그 레스베리, 딸기 네. 뭐 이런 것들 크랜베리. 그러니까 네. 골고루 돌아가면서 역시 먹어야 그렇죠. 되겠네. 이거 또 좋다고 또 포도 껍질만 포도만 잔뜩 먹으면 먹으면 또 곤란하다는 안 되고요. 거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골고루. 색상 네. 알록달록하게.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플라보노이라든지 포도, 체리 등등. 어머, 네. 우리 에스테의 떠며느리님이 방청객으로 한번 오시고 싶었대요. 근데 홍익을 출연할 때가 아니라 저 출연할 때 오고 싶대는데요. 네. 방청객도 있을 때가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오시겠대는. 저 26일 날 정말 하기는 싫지만 홍익을 씨하고 부부 출연 몇 달 만에 하거든요. 그때 오셔도 좋아요.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토시아닌도 네, 이것도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 뭐 라스베리 두 베리류가 굉장히 컬러가 화려하다 보니까 네, 좋은 성분이 몸에도 너무 많아요. 좋다는 몸에도 거죠. 좋죠. 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 네. 적절하게 먹는 도움이 될 게. 수 적절하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뭐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도 좋고요. 네. 라이코핀이라든지 루테인, 아보카도 아, 오렌지. 라이코펜 그 토마토의 라이코펜 리코펜 그렇죠. 도움되고 토마토는 진짜 좋은 식품이죠. 그럼요. 남편한테도 좋고 부인한테도 좋고. 좋죠.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제가 토마토 기름에 싹싹 볶아서 많이 줬었는데 네네. 이제는 아들 많이 줘야죠. 네, 그래서 저희 또 환자 중에 남편분이 최근에 저한테 부인이 안 속이는 저예요. 근데 부인 남편분 되게 다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우리 부인한테 네. 자기가 아침마다 샐러드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무 많은 야채를 한꺼번에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추천을 살안 해드렸어요. 찌고 네, 토마토의 왜냐면 라이코펜 봄을 가장 난소 덩어리. 기능에. 네. 근데 하지만 토마토만 먹으면 안 되고 네. 그거 말고 또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다 골고루. 드셔야 된다고 하지만
뭐 베이스는 토마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얘기를 주셨구나. 해드렸어요. 이 시점에서 쌤 아까 우리 그 사진 어디 갔나? 제가 왜 홍익글 씨한테 더 화가 나는지 아세요? 어떤 쌤 아까 우리 저기 앞으로 아. 쭉 가볼까요? 아 한번 그거요? 보실래요?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토요일 날요 이 사진을 받은 다음에 생각을 많이 했다는 아. 거예요. 우리 영숙 PD 이 사진 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어머 핏불님 저 몸 괜찮냐고 홍익글 씨가 얼마나 제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어머나 다운 지금 사진 보이는 건 곽호신 선생님. 네. 오케이. 네. 이거 예. 곽호신 선생님이 저한테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 선생님 생일날 본인이 차려준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요즘 아침에 밥을 잘 안 챙겨 먹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냥 뭐 토마토 방울토마토랑 뭐 고구마 삶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조금 먹고 예. 휙 나가버리고 이걸 계속했더니 되게 몸이 안 좋아졌어. 허해진 걸 느꼈는데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아침을 이렇게 최근에 차려준 준 거예요? 네. 지금 결혼 몇 년 차세요? 20년 넘은 것 같네요. 잘 태지 않아서 그래도 20년 이후부터 세지 않았어요. 21년쯤 된 것 같네요. 하여튼 21년? 네. 저도 2년 전까진 좋았는데 저 23, 4년 됐거든요. 근데 이번 생일 때 이렇게 만들어준 이렇게 거라는 거죠. 차려준 거예요. 근데 저거는 저기 아닌가? 저 뭐예요? 저거는 이제 보쌈이고요. 보쌈이죠. 네, 저걸 저는- 삶아서 갖고 있으면 저한테 얼마나 저 모시조개 미역국이라고 자랑. 미역국을 조개로 끓여줬죠. 근데 그리고 저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랑 뭐 뭐 부추잡채, 양장피 이런 거 하는 한 거죠. 양장피인가? 곽호 선생님 제 동기인데 제가 저런 남자를 놓치고 생일에 1년에 한 번입니다. 생일 1년에 한 번. 저 24년 동안 네. 한 번도 못 얻어봤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어. 느낀 거는 어? 아침을 맨날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사실 되게 손은 많이 가지만 몸에 얼마나 좋겠어요. 글쎄 기름기를 말이에요. 다 뺀 고기에 음. 저렇게 야채를 골고루 얼마 많이 들어가요, 재료가. 오케이. 거기다가 미역국에 조개도 들어가고. 어머, 곽호 선생님한테 선생님 영양 강의하셨어요? 아니, 그렇진 않았는데 어. 하여튼 이렇게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어. 케이크하고 탄수화물, 네, 케이크하고 빵하고 커피 빵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잘 근데 먹어야 얼마나 돼. 손이 많이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좀 이렇게 여러 이거, 가지를 이거. 먹어야 된다. 그거 사진 좀. 이거요? 이 시점에서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제가 다정하신 다정한 게 아니에요. 이제 쌤도 얘기했으니까. 자,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나님 계속 하고요. 네. 그 사이에 요즘 이제 저희 메디텔에서 큰 주제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거든요. 우리 미나블리님, 제가 사랑하는 미나블리님, 곧 오신대잖아요. 아, 네. 생병원에. 자궁경부암 주사 맞으러 가시나 보다. 아, 30대인데 30살인가 봐요, 만으로. 네.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아도 될까, 안 될까? 아, 예. 당연히 맞아야 당연히 맞아도 되죠. 되죠. 음. 네. 예전에는 이미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으면 네. 맞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무조건 그래도 다 더 맞추는 맞아요. 거죠. 네, 무조건 맞추는 거죠. 맞으세요? 네. 꽃가스 맞으셔야 되고 요즘 가격도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저희 때 한참 비쌀 때는 네. 1회당 20몇만 원씩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대 네, 중반. 네, 훨씬 떨어졌죠. 그러니까 3번 정도 맞는데 네. 미나블리님 이번에 가셔서 서울 라헬 여성 의원에서 꼭 네. 맞으세요. 저희 병원에 오시지 않더라도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지난번에 저 이제 올해 53시거든요. 네, 네. 이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 이제 메디테일에서 비욘디에서 웹드라마 아. 이제 의사들이 쌤 저기 주인공 해드릴게요. 노. 아니요. 발령기입니다. 어? 발령기예요. 아니요. 발령기예요. 무슨 발령기라니요. 쌤 지금 좋아요. 목소리 좋죠. 인물 좋죠.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웹드라마를 찍었거든요. 주제가 네. 저 뒤에 홍익글 씨가 이제 저한테 24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에요. 아, 예전에. 프로포즈를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찍은 거예요. 저희 한 일주일 전에. 네. 웹드라마 이제 그래서 막 저도 젊어 보이려고 막 빨간색 옷 입고 난리를 쳤는데 네. 저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거든요. 네. 프로포즈를 딱 하면서 반지가 반지를 나오네요. 줬어요. 네. 반지를 줬는데 제가 이제 수락을 한 다음에 네. 어머 해골 씨 그런데 네. 저도 해골 씨한테 준비한 게 있다 그러면서 네. 남성 건강 검진표를 준 거예요. 아, 한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네네. 거기 뭐 들어있냐면 네. 매독 검사, 네. 임질 검사. 아, 그게 표를 표를 준 거예요. 네네. 임질 매독 검사, 그다음에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까지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쌩노래지면서 드라마죠, 지금? 제 웹드라마 찍은 거죠. 실제 상황은 아니죠? 실제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네. 제가 그럼 죽음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침대 위에서 이제 인종 바이러스 결과가 나왔는데 저 표정이 뭔지 아세요? 표정이. HP 바이러스 16번 아, 양성 자궁 경부암의 70 내지 90%의 원인. 혹시가 아니야. 저거 안 되겠다. 우리 잘못된 소문 나겠다. 이건 웹 드라마예요. 실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은 아니고 네. 제가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저걸 벌벌 떨면서 보면서요. 세 가지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네. 뺨따구를 때린다. 네. 제가 실제로 아, 때렸는데. 상상이군요, 저게. 제가 실제로 때렸어요. 아, 상상을 해도 웹드라마에서는 실제로 촬영해야 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서 네네. 여기 붉은 자국이 실제 상황도 아닌데. 아닌데 NG 한 번 없이 한 번에 끝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제는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꼭 하세요. 네. 미나블리님 이번에 가셔서 네. 하세요. 하여튼, 너무. 예? 넘어가세요. 네. 네, 곧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방주사 맞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 값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하는 말이 뭔지 드라마에서요? 드라마에서 네. 나 지금 너무 억울하다. 근데 물론 제가 결혼 전에 안 맞고 온 저도 잘못했지만 저희가 결혼 전에는 저거 없었잖아요. 네, 네. 게다가 제가 40대 때는 네. 40대 중반 여성에게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이 네. 많이 비용 효과 면에서 좋은가 그 얘기하고 있다가 제가 놓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돈 달라고 네, 네. 그랬더니 그때 의대생 실습 나온 애들이 막 네. 18만 원이래. 제가 네. 할 때는 15만 원도 있는데 네, 네. 합치면 54만 원이죠. 네. 54만 원 달라 그랬더니 네. 돈 아까워하는 거 있죠. 오케이 다음. 네. 오케이 재현이 아니에요. 재현이면 홍혁을 씨가 감염이 됐다는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웹 드라마였어요. 웹 드라마, 네. 상황극이에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열심히 먹어야 되고 네. 잘못된 탄수화물 네, 그러니까 많이 정제된 넘어가면. 네. 탄수화물 줄이라.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그다음에 강의 이제 지방이에요. 지방도 필요하죠. 우리 세포막이나 이런 거에 다 필요한 성분인데 네. 네, 그걸 이제 우리 필요한 성분을 네.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근데 필수 지방산이 있죠.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그렇죠. 지방산. 네, 전문가인 우리 여에스더 박사님의 아니, 설명을 그렇게 저는요 나눠서- 오늘 쌤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네. 저하고 이런 대화가 통하는 의사 쌤이 많이 네. 안 계시는데 특히 또 이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한민평 쌤은 자꾸 함 선생님이 왜냐면 이제- 저하고 같이 병원 했고 네네. 저 30대는 주 3씩 만나면서 네. 친하게 지냈는데 요즘 네. 멀어지려고 아. 너무 필로소피가 틀려서 예를 들면 네. 저기 포화지방 먹으면 네. 여드름이 안 좋죠 그러면 네. 포화지방 먹으면 살쪄요. 이렇게 하고 끝내니까 오케이 지방 네네. 불포화지방 네네. 필수지방 그래서 이런 뭐 소고기 꽃등심이나 이런 지방 말고 몸에 좋은 지방 생선 기름, 기름 생선 기름이라든지 고등어 그다음에 식물성 덩어리 오케이 네 식물성 지방, 지방 오케이 네 이런 것들을 좀 섭취를 해야 되겠죠. 네. 견과류라든지.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 3가 특히 음. 그 지방 중에 베란에 되게 유익한 그런 성분이죠. 예. 그래서 베란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남자의 정자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난임 환자들한테 오메가 3를 많이 권유를 하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남자의 정자 DNA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되고, 여성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도 도움이 그리고 되고 이 몸의 그 혈액 순환에 그 혈관의 건강에 굉장히 이게 도움을 줘요. 저도 쌤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오메가 혈순환이 3 되면 예. 영양이 골고루 그렇죠. 잘 가잖아요. 오메가 3 그 병에 보면 가끔 이렇게 빨간 하트 들어있거든요. 그게 예. 이제 심장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예. 거거든요. 심장에 이렇게 굉장히 혈관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경우엔 심장에 협심증이나 이런 병이 오게 되죠. 근데 예. 그랑 똑같이 난소도 쌤 그러면 다음에는 네. 오메가 옆에다가 네. 난소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 저기 난소 딱 그려놓는 거 어때요? 네네. 난소 안에도 난소가 이렇게 요만박 조그맣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굉장히 혈관들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막 거미줄처럼 그 예. 난자를 키우는 그런
혈액순환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저 연결했다. 좋은 영양을 먹고 운동을 하면 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렇죠. 난소 쪽으로 네. 영양이 팍팍 가니까 그렇죠. 난소 기능이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난소는 생명에 관련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뇌나 심장이나 예. 간이나 뭐 이런 데를 먼저 이제 혈액을 공급하고 제일 나중에 나중하게 이제 난소나 정소로 음. 피를 주게 되죠. 가령 이제 너무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아침도 안 먹고 굉장히 영양 상태가 나빠요. 제가 최근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은 영양분을 이제 똑같이 공급 안 하잖아요. 급한 급할 때 애부터. 먼저. 네. 우리는 저기 뇌는 살아야 되니까. 뇌 살리고 네. 심장도 뛰어야 그렇죠. 되니까. 나머지는 셧다운하는 거죠. 여기는 보내지 마. 그러면은 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제대로 안 먹는 사람들이 난소 기능이 저하가 올 수밖에 없고. 그게 배란장의 원인이 되고 그렇죠. 난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착상도 안 되죠. 자궁으로도 안 가요. 자궁으로도 안 가니까 자궁은 안 가요. 수송단을 넣어줘도 혈액순환 안 돼요. 스트레스가 안 되니까 착상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좀 컨디션을 매주 나오세요. 좋게 유지를 해야 어. 이렇게 맨 꼴찌에 있는 생식기관. 맨 마지막이에요. 생식은 몸이 좋을 때, 경제가 좋을 때 하는 것처럼. 어떡해. 네. 그래서 요즘 네. 젊은 부부 중에서 난임 부부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신경 써야 될게 많고, 많고. 제대로 못 먹고. 못 먹고. 쌤,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해요? 아니. 저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한의병 쌤요, 잘리셨잖아요. 한의병 쌤하고 저하고는 3월쯤 만날까 봐요. 아니, 제가 그 감이 모시고 잘하시는데. 나올게요. 되게 인기도 많고 좋은데 네네네. 함생님하고 저하고 요즘 사이가 별로예요. 네네.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아지니까 함생님하고도 사이 안 좋아지네. 그럼 모시고 나올게요. 네. 네. 하여튼 그 작은 혈관들의 네. 혈액순환이 이만큼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뇌의 그 기능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난소같이 조그만 기관에서도 네. 그 혈액순환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예. 하나하나의 그 난자를 키우는 거니까요. 예. 네. 정말 쌤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 네. 도 많이 있잖아요.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안 됩니다. 막 그죠?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는 임신을 해서 태반으로 해서 아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양이 너무 영양 중요하다. 중에 임신 중에 영양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자궁 내 환경. 자궁 내 환경. 다음에 쌤 그거 한번 좀 해주세요. 임신 중. 네. 그 또 재미있는 그런 예를 들면은 네.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찍은 오드리 오드리 헵번. 헵번. 오드리 헵번 되게 너무 말랐잖아요. 말랐잖아요. 살이 안 찌잖아요. 어.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이 그 어렸을 때 2차 세계대전인가? 되게 엄청나게 그 전쟁이 심한 때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헵번의 티파니 네덜란드였나? 오케이. 하여튼 그러니까 그 엄마가 밥을 못 먹은 거죠. 아예 못 먹은 거예요. 저체중으로 태어났고. 네, 저체중으로 태어났고 그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냥.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그녀가 이렇게 예쁜 슬림한 몸에 유지하는 데 좋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섭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 아기의 체형과 체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쌤, 저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자궁 내 태내 환경. 태내 엄마가 환경. 임신. 그래서 보면 요즘은 그 우리나라 60대 분들이 당뇨가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도 1950년대 6.25 네.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산모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네.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네. 중년이 됐어. 당뇨병도 네. 많이 생긴다는 논문이 네. 있는데 오드리 헵번도 그랬구나. 네, 네덜란드 그렇죠. 오드리 헵번이 그때면은 2차 세계 대전이 맞겠다. 제가 그 나이로 이과여서 봤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드리 기억이 헵번 잘 안 나지만 네. 저 로마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너무 좋아. 저 그레고리 팩한테 시집 가는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홍보 씨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아유, 홍익호 선생님도 너무 훌륭하신데. 키아 그레고리 팩하고 비슷한데 그레고리 팩은 옆으로는 넓적한데 저희 남편은 좁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유전자로 이렇게 DNA로 결정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제 계속 리모델링 되는 그 DNA의 그 리모델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네. 모든 여성에 중요하지만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에게 중요하고 정자 남성의 DNA 형성이 중요하니까
생선도 좀 먹어야 되고 네. 좋은 견과류도 먹어야 하는데 문제가 중금속이죠. 네, 오케이.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제가 거의, 말씀- 거의 다 끝났네요. 어. 예, 오늘 하려고 했던 선생님 이거 하고 마지막 그다음에 슬라이드. 우리 질문도 네. 막 받으면 네. 될 것 같아. 마지막 슬라이드. 그래서 그 음. 오메가 3, 음흠. 이게 오메가 6라는 게 그래서 있어요. 오메가3 더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오메가3는 배란이 시작되게 하는데 필요한 호르몬. 네. 아, 보통 호르몬의 원료가 기름이 많잖아요.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네네, 중요하고. 그렇죠. 오케이. 자궁 내막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게 약간 오메가 3가 항염 작용이 있어가지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특히 그 상피의 노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혈관 안에 이제 코팅되어 있는 그 상피들이 노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혈관이 나빠지는데 그런 거를 이제 힐링을 시켜주는 거죠. 오메가3. 심장 혈관뿐만이 아니라 온몸의 모든 온몸의 혈관이니까 혈관에. 난소로 가는 혈관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자궁 내막에 있는 그렇죠. 염증도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결국은 오래된 자궁 내막의 염증이니까 거기에 대한 항염증 네, 작용이 하여튼 오메가3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오케이. 네. 임신 중독증 예방도 돼요? 네, 그것 하는 가설도 있죠. 임신 중독증도 결국 혈관 질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자간증, 네, 자간증. 전자간증. 예. 예. 그러니까 태반 자체도 다 혈관 덩어리가 태반이니까 예, 태반 예. 질환의 모든 혈관에는 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자간증이나 전자간증 보니까 뭐 비타민 C나 E도 일부 도움이 된다 논문인데 오메가3도 조기분만의 위험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메가3 그러면 혈액을 원활하게 하고 피를 흘리니까 오히려 뭐 분만이 안 좋을 건데 조기분만의 위험도 감소시키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태반이 튼튼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오케이.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 혼나 홍해 걸시한. 네네. 네. 그래서 오메가3, 6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네. 콩기름이나 면실류 이런 옥수수 기름, 왜 기름도 또 식물성 기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더 좋은 식물성 기름이 있고 조금 네. 더 안 좋은 식물성 기름이 있는데 음. 그런 이제 좀 더 좋은 것이 이제 뭐 올리브유라든지 뭐 이런 네. 것이 더 좋은 거고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은 약간 그거보다는 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콩기름이나 옥수기름 너무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식물성 예. 기름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메가3랑 오메가6의 비율이 한 4대1 정도의 그런 비율로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게 더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보니까 요즘 그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 네. 현대인들은 일단 오메가 6번과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네. 보통 7배에서 한 11배 정도 더 많이 먹게 되죠. 제가 여기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메가 3를 더 먹고 네. 그 올리브 기름 같은 것들 조금 더 그렇죠. 음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먹으라는 콩기름이 거죠. 아무래도 식용유로서 더 우리 싸니까 있잖아 1.5리터 식용유 네, 우리 네. 잘할 때 네, 광고에서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랬는데 이제 싸니까 이걸 많이 쓰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기름들 기름을- 있잖아요. 오케이. 네. 좋은 기름이 난소의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 네.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네, 질문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받을까요? 저기 우리 쿠키선님 저희 언니가 임신 중인데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하는데 DHA가 200mg 이상인 걸 임신 중에 먹지 말라고 해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아니에요. 네. 출산 한 달 전에 중단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그 오메가3 그렇게 먹어봐도 뭐 생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한 네. 캡슐당 많이 들어있지 맞아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않죠. 뭐 아기 낳기 뭐 하루 이틀 전에 아무 별 문제 없잖아요. 네. 괜찮아요. 저거는 전혀 잘못된 정보죠. 네, 네. 제가 대답하면 안 되죠. 쌤이 대답하셔야죠. 네. 출산 한 달 전에 중단하면 된다는데 안 그래도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오케이. 자, 우리 임정현님 자궁경부암 검사는 1년에 한 번인가요? 네, 1년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일 근데 뭐 HPV 양성 이러면 6개월에나 6개월에 한 한 번. 번. 아까 우리 카카오 TV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남성과 결혼을 하면 구태여 그 경부암 예방 접종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혹시 그 남편을 못 믿어서 어, 제가 그리 믿고 아니, 근데 선생님 말이 선생님, 어렵네. 선생님 괜찮아요. 말 하여튼 어렵게 안 성가- 하셔도 되고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저희가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네, 교과서에는 음. 성관계를 한 사람은 하라고 돼 있지. 한 한 사람과 분이서 성관계를 하든 하든 두 사람과 누가 성관계를 하든 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텍스트북에 있는 대로 어. 말씀드려야 돼요. 어머, 우리 아까 멍멍이님의 질문이었죠. 멍멍이님 아까 그 질문 하셨죠. 믿을 수 있다면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아니 것도 하여튼 있잖아요.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요. 네. 오늘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꼭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 네. 교과서에 있는 대로 네. 원칙대로 네. 저희는 마- 이제 권유드릴 맞아요. 수밖에 없고요. 멍멍이님이 아까 질문하셨고 네. 우리 별별밤밤님 자궁경부암 백신 아마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하시네요. 네네. 네. 모든 예방주사가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체질이 또 다 다르니까 부작용이 네.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제 그 길레안바레 증후군이라고 신경계 부작용이 네. 보고된 바 있죠. 일본에서인가 보고 네, 일본에서 많이 됐죠. 보고가 예, 많이 예, 됐죠. 예, 근데 예.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일본보다는 그렇게 보고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얻는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저희 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아주 드물게 있는 예. 모든 뭐 부작용, 홍역 예방주사, 아기들 맞는 홍역 예방주사라든지 예. 뭐 비형 간염 예방주사, 뭐 모든 예방주사가 다 어떤 약간의 부작용은 있잖아요. 있을 가능 100% 없다고 예. 말할 수 있는 약은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 흔한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도 그거 먹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또 라이신드롬 아스피린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그거 먹고 간이 나빠지는 아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건 모든 약은 다 예. 그 체질에 따라서 예. 독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음, 이제 그렇다고 약을 안 먹고 살 수 있냐? 그렇진 않죠. 그럼요. 네. 저희는 항상 내 가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우리 딸들이 있으면은 이미 맞췄죠? 다. 선생님, 제가 딸이 없어가지고요. 저 근데 딸 다 맞췄습니다. 딸 있어도 맞출 거고 그다음에 네. 우리 보랏빛 하늘나리님, 뭐 남자도 요즘 맞아야 네, 한다고. 남자도 예. 맞는 경우 많아요. 요즘 콘딜로마랑 네, 그렇기도 때문에, 하고 예. 이게 이제 옮겨 다니는 거를 차단을 하려면 2명이 다 맞아야지 더 차단이 잘 되니까. 그럼 홍해걸 씨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죠. 곽호 선생님 맞았어요? 아니요, 아직. 선생님 빨리 저기 네. 우리 같이 저기 빨리 알겠습니다. 맞히죠. 우리 아들들도 빨리. 남자들은 보니까 콘딜로마나 남자 자체의 그런 소병 관련해서 예방 효과도 조금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오케이. 우리 꼬네님 질문도 답해 주세요. 안타까워요. 꼬네님 어디 꼬네님이- 가셨나? 꼬네. 저기 있네. 네. 저는 인공수정 한 번 하고 네. 이번에 2번째 준비 중입니다. 부부가 모두 정상인데 2년 넘게 안 생기네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12시에 잠드는 것도 임신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12시에만 잠을 자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니까 네. 임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임신이 원래 확률이니까 임신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그 스트레스가 모든 원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많이 시도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인공수정 한 번밖에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해가시면서 예. 아마 더 원인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성공을 하시거나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 스텝으로 밟아서 예. 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 인공수정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한 2달 전에 이 선생님하고 제가 촬영해 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기다리면 언젠가는 임신이 된다는 그 내용으로 방송한 게 있거든요. 보시면 힘이 나실 거고요. 그냥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부부에게 네. 불임의 원인이 없다면 네. 언젠가는 성공할 수 네, 있죠. 네. 느긋하게. 네. 한번 지난번 방송 봐주세요, 꼬네님. 네. 오케이. 별별밤밤님, 자궁경부암 백신 제가 정리 잘 해드렸죠? 네, 멍멍이님, 관계를 한다고 없던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이거는 질문을 제가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예방접종 하시라고 하니까요. 오케이. 별별밤밤님이 지인분도 최근에 성공하셨다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인사민 소녀님, 시험관으로 임신을 한 상태인데요. 기형아 검사 중에 인터그레이드 검사할 때 정확한 정상 수치가 얼마인가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써놓으셨네요, 이거는. 인터그레이드? 이게 정상 수치는 그게 확률로 나오는 거거든요. 인터그레이티드 테스트라고 예. 기형아 검사의 이름인데 그게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와요. 네. 그 확률로 나오거든요. 그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 뭐 이렇게 예. 신경의 결손증 3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예. 확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치가 정확한 정수치 그런 거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오케이. 그거는 나중에 네, 주치 결과지를 쌤한테 네, 갖고 받게 되실 가셔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네. 검사 기간마다 약간 정상 범위가 다르니까 네. 결과지 갖고 주치쌤 찾아가셔서 네. 질문하시면 네, 거기서 이제 고위험군이다, 저위험군이다 이렇게 딱 두 아, 가지로 그렇게로 나오는구나. 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 확률이 얼마였다, 뭐 이렇게. 아, 그러면 그걸 보고 네, 답을 주치쌤한테 고위험군이면 들으셔야겠네요. 양수 검사 하시면 되고 네. 저위험군이면 뭐 넘어가게 네, 되죠. 죄송해요. 이런 거 하면 홍보사님 남편한테 혼나는데 그래도 그레이님 손 흔들어 드릴게요. 고마워요. 잘 할게요. 오케이. 남자도 가다실 3번 맞아야 하나요? 그렇죠. 똑같은 스케줄로 맞게 됩니다. 예, 네. 오케이. 그다음 보자 우리 네. 뿌리 깊은 나무님, 임신이나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 경험을 한 여성보다 완경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네요. 그러니까 폐경을 얘기하시는 아, 건가 봐요. 네. 빨리 오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네. 그럼- 상관은 없으시죠. 별 상관은 없을 것 같다고 네. 얘기하시네요. 혹시 임신 중에 잘 멍멍이님이 네. 어머 자꾸 제가 멍멍이님 편애한다고 오해받겠다. 눈에 들어왔어. 영양 상태가 좋으면 네. 미성숙 했던 난자가 일생 동안 더 많이 배란이 될까요? 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 배란은 한 달에 한 번씩 되니까요. 네네. 그 말은 혹시 이게 폐경 연령이 늦춰지지 않나 그 말씀이실 것 같은데. 예. 지금 혹시 저런 얘기 아닐까요? 그 약간 배란장애 있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배란장애가 있으면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이제 이분이 아마 좋겠죠. 배란장애가 있는 걸 미성숙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배란장애가 좀 하나 좋아지면 되겠죠? 예, 오늘 선생님이 주제가 그거거든요. 네. 영양이 좋으면 약간 배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네. 될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유튜브 쪽으로 가볼까요? 네. 임신 중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진리님?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뭐 참치 뱃살, 네. 참치 뱃살이라든지 그렇죠.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참치 중에서는 모든 게 뱃살에 다 중금속이 집중되니까 지방이 많아서. 네, 지방이 많아서 음. 그래서 그런 수산물을 음.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임신부들은 예. 그 정상인보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살짝 상한 거 먹어도 탈이 나거든요. 배탈이. 약도 마음대로 못 예, 왜냐하면 쓰고. 장 운동이 느려져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서 이제 익혀 먹는 좀 생식을 회를 먹더라도 되게 깨끗한 회를 먹어야 되고 약간 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먹으면 완전히 토할 수 있어요. 예, 장염에 예.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임신해서 먹으면 안 될 거. 또 변비가 많잖아요. 오케이. 임신부들. 예. 변비가 엄청 임신 호르몬 프로세스. 그렇죠.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장 예.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빵이죠. 탄수화물인데 식이섬유 없는 거. 식이섬유 없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변비가 심해져서 진짜 고생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저 신혼여행 가가지고요. 네네. 변비 때문에 생고생해서 남편이 네. 화장실 앞에서 지키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신혼여행 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러기 쉽죠. 저 만난 지 100일도 안 된 남자하고 결혼을 했더니 낯설어가지고요. 저 변비 때문에 어머나 생고생한 거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빨리 결혼을 하셨어요? 남자가 없었어요. 아니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셨나 봐요 정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30살이 되도록 곽호신 쌤은 어딜 갔고 우리 동기들은 나한테 아니 선생님 인기 너무 좋으셨는데 어? 너무 이렇게 사랑이 확 빠지셔서 결혼하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초조했어요. 너 30살까지 노천으로 있으니까 아니 그냥 지금 연하의 남자가 무슨- 나타나니까 제가 그냥 눈이 이렇게 들어가서 금방 결혼했는데 아니 좋아서 하셨으면서요. 정신 차리고 신혼여행 갔더니 낯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변비 때문에 아, 생고생했잖아요. 그러죠. 남편이 제 핸드백 들고 화장실 앞에서 막 기다리고. 낭만적이네요. 지금 화장실 앞에서 핸드백 들고 기다리는 신혼. 기다려주는 그런 장면도 멋있네요. 그때는 저한테 선생님 되게 선생님 스윗하시고. 22년 때까지는 스윗했어요. 아. 선생님 22년 정도 되셨죠? 네. 2년만 더 살아봤어요. 아, 네. 오케이. 자, 저기 우리 보면 오케이. 저기 가다실 사과를 맞았는데 요새 나온 국가로 다시 맞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맞으셔도 돼요. 사가 맞았으면 국가를 안 안 맞으셔도 맞아도 돼요. 되는 거죠. 네. 사가면 16, 18, 뭐 9, 네, 10, 그렇게 돼 60일인가 있는데 커버되죠. 조금 더 커버되긴 하지만 맞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주 고위험군은 다 이미 다다시 네. 사가에서 그렇죠. 다, 그리고 크로스 리액션도 있기 때문에 맞으실 필요 없으세요. 크로스 리액션이라는 게 비슷한 걸로 네, 맞아 놓으면 네, 네. 다른 게 네, 약간은 감염이 카바가, 되고 보호가 카바가, 있다는 거죠. 네. 오케이. 임정현 님이 배가 뭉치는 건 자궁 쪽 문제인가요? 자궁 경부암 검사는 1번에 한 번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네네. 배가 뭉친다, 임신부에 배가 뭉치는 것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임신이 아니신데 배가 아니, 뭉친다는 건 배가 아프다는 얘기실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랫배 쪽에 있는 장기가 대장도 있고 난소도 있고 자궁도 있고 방광도 있거든요. 예. 아니면은 근골격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건지는 검진을 해봐야 되겠네요. 검진한 네, 다음에 얘기만 들어서는 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오케이. 그리고 카페인 조금만 먹어도 심장이 뛰는데 오메가3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네요. 예, 그거는 카페인을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예. 카페인 먹어도 심장이 뛰는데 왜 카페인을 먹지 뭐, 말아야 되겠죠. 저는 옛날에 네. 카페인 마시면 막 가슴 뛰어가지고 혼났는데 갱년기가 웬일이에요. 저 네. 요즘 커피 마셔도 괜찮네요. 어머, 어쨌든 긍정적으로 저기- 변하셨네요. 예, 카페인을 줄이셔야죠. 오메가3 네네. 먹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음... 또 선생님 마음에 드는 질문. 아, 제가 자꾸 네네. 어머 올리비아 홍님 예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저도 반가워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질문 한번 답해볼까요? 오케이. 네네. 우리 제니퍼 원스 폐경 7년 차 호르몬제 네. 아까 근데 이게 폐경 7년 차셔도 음. 호르몬제를 안 먹어도 괜찮은 분들이 있거든요. 음. 뼈도 튼튼하고 갱년기 증상도 없고 먹을 네. 필요 없죠, 그럼. 예. 뼈가 약하든지 갱년기 증상이 심하든지 음. 뭔가 먹을 이유가 있을 때 먹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냥 예뻐지려고 먹는다든지 그건 그렇게는 먹지 않도록 지금 돼 있어요. 오케이. 네. 우리 올드미스님이 죄송해요. 아까 너무 일찍 질문 주셔서 답변 못 드렸어요. 제 얘기대로 허기 질 때 편의점 가서 달걀 사 먹는데 삶은 계란을 살까 구운 계란을 살까 고민해요. 저는 반숙 삶은 계란 드세요. 삶은 계란이 날 것 같네요. 구운 계란은 그 아무래도 보면 요즘 왜 훈제 계란은 예. 사실은 약간은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예, 오버 쿠킹 되는 게 언제나 좋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 적절하게 쿠킹 되는 게 좋지 이렇게 약간 탄 거까지 쿠킹할 필요는 없어요. 예. 네, 편의점 가면 살짝 살짝 익히는 비싸긴 하지만 반숙 계란 그거 괜찮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드셨으면 좋겠네요. 삶은 계란 쪽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허당닥터님, 난임만 하세요. 허당닥터님은 그 허당닥터인지, 홍해걸 허당닥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쌤한테 관심, 뭐 계속 네. 불러있기는, 다른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진료 다 하시죠? 네. 난임만 하시는 거 아니니까 네. 가야 하고, 남성부림은 비뇨기과 가야 하나요? 샘병원에서 보실 수 있죠. 일단 정자 검사를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네. 비뇨기과로 의뢰를 해야 되는 이제 좀 중증 네. 그런 경우에 진료기가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트랜스퍼 하니까 네. 네, 오시면 일단 됩니다. 먼저 온 다음에 필요한 병원으로 연결해 필요하면 주시면 연결을 가시면 되고, 해드립니다. 네. 오메가3 질문이 많아요. 오메가3 먹었는데 두드러기 나면 종류를 바꿔보십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 만드는 매뉴팩처의 그 따라서, 문제인 거니까요. 네. 오메가3 성분이 두드러기 나는 사람은 사실 되게 거의 드물지 없고 않을까요? 네. 어떤 오메가는 유화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뭐가 섞여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내가 먹는 오메가의 종류를 바꿔보시면 되고요. 우리 18세 크레파스님 오메가3 좋은 오메가3 고르는 방법. 그건 제 전공인데. 네. 선생님 전문가의 원인 아니요. 의견을 오늘은요. 네네. 샘 말을 끊고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집에 가서 저 죽음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좋은 오메가3라는 거는 이제 중금속이 없는 오메가3이겠죠. 중금속이 없어요. 중금속이 없어야지 좋은 오메가3죠. 사실은 우리가 생선을 많이 먹으면 좋은데 그게 네. 중금속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중금속이 없는 오메가3를 찾으셔야 된다네요. 오케이. 오메가3를 아마시로 만들기는 하는데 그때 말하는 아마시의 오메가3는 DHA나 EPA가 아니고 알파리놀 렌산 계통이니까 우선은 아이의 뇌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DHA나 이런 게 그렇죠. 원래 많은 그 오메가3를 그렇죠. 먹는 게 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막 세트로 네. 활성산소 차단 감소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항산화제 먹고 그리고 이렇게 부채질하는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 흡연 그리고 오버쿠킹, 탄 거 먹는 거, 오케이. 과식 그리고 뭐 비만 비만, 오케이. 이 모든 것들이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거니까요. 저도 추가해도 돼요? 네.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네. 스트레스도 활성산소를 확 그럼요. 일으키죠. 만약에 남편이 스트레스를 주면
남편을 많이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 남편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제가 위안이 심리적인 됐거든요. 위안이 네. 제가 한 결혼하고 한 7, 8년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 이번에 이제 남편과 제가 주고받은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네. 제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당신은 네. 내 행복의 원천이다, 샘물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멋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잖아요. 가끔씩 샘물도 고갈이 된다는. 네, 다시 이렇게 옛날에 저기 맨날 좋기만 하면 음, 지겹겠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쌤 2년만 더 살아보세요. 아, 네. 네. 자, 우리 저기 아까 자궁암 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를 따로 하느냐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네. 쌤이 설명. 자궁암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궁에 생기는 암이 내막암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궁경부암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와서 초음파를 보시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시면 내막도 보고 자궁경부암 검사 되는 거니까 네. 두 가지 검사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궁 초음파하고 자궁 경부암 네. 검사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그죠? 오케이. 임장현님 너무 답변이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네. 임신 안에도 엽산을 먹어야 할까요? 엽산은 언제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엽산을 음, 먹어야 되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저는 그리 생각해요. 네, 엽산은 혈액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분이 임신을 하건 안 하건 남자건 여자건 사실 엽산이 식품에 잘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요. 뭐 게다가 브로콜리라든지 굉장히 열약해가지고 요리하면 팍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좀 공급을 해줘야 되고 엽산 부족으로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예. 특히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호모 시스테인 혈증. 혈증 네. 때문에 뇌혈관 심장 질환 생기니까. 그러니까 식품으로 보급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면은 네. 먹어야 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엽산을 사실은 네. 제가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엽산도 먹어요. 마음 저도 넘어가면. 엽산은 먹고 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너무 물론- 무서운 걸 많이 받으니까. 그죠. 네. 여러 가지로. 네. 쌤 저기 셋째 낳으실 건 아니시죠? 아이, 그쵸. 아니, 제 셋째 낳을 거 아니어도 네. 저는 셋째 이제 못 낳겠다. 아, 낳을 건 아니어도 연령상 안 되죠. 안 되죠. 53인데. 아, 네, 안- 근데 쌤 네. 56세 아기 낳는 여자들도 봤는데 아우, 그럼 폐경이 됐다고 얘기하는데도 한 몇 년 있다가 될 수도 있죠. 임신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가능할는지. 네, 네. 가능할 수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뭐 저기 제 난자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참을래요. 오케이. 우리는 그래도 여러 가지 딴 건강 때문에 엽산은 저희 네. 둘은 좋아하고.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오케이. 항상 저희가 뭘 하는지를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3도 먹어요, 저도. 쌤 오메가3도 드세요? 네. 오랜만에 정말 제 동지를 만났네요. 오메가3. 저는 멀티비타민도 좋아하잖아요. 네. 항산화로. 오케이. 쌤 답변하고 싶었어요. 질문이 네.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예. 자궁내막증 때문에 호르몬 주사를 홍홍홍님 질문입니다. 네. 자궁내막증 때문에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고 후에는 꾸준히 약을 먹을 예정인데요. 네. 아직 미혼인데 결혼 전까지 먹어야 하냐고 예. 질문을 하셨네요. 결혼 전까지 계속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예. 그거는 수술을 이미 하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주치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게 자궁내막증 상태에 따라서 틀리니까, 예. 네, 주치 선생님들의 그 권고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아까 많이 엽산은 비타민 B9번 맞습니다. 윤약사님, 약사님 아니신가요? 그냥 닉네임이시죠? 생리통 질문이 많았어요, 선생님. 네, 생리통. 네. 생리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리통이 있으면 나중에 임신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네. 것 같아요. 생리통이 있는 경우엔 두 가지가 있겠죠. 원인이 네. 있어서 생리통이 있는 경우가 있고 원인 네. 없고 그냥 체질적으로 생리통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초음파 검사를 해서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예.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시고 원인이 없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냥 생리통이니까 예. 생리통이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생리통약을 음. 드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할 것 같고요. 예. 다 생리통이 심할 때 먹지 마시고 미리 약간 아프려고 할 때 전에 말씀드렸는데 밑이 빠지는 느낌이 들려고 할 때. 들려고 할 때 그때 싹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가장 걱정하지 간단하죠. 마시고 그러니까 네. 생리와 관련된 진통성들을 갖고 있다가 네.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먹으면 좋다는 네. 거죠. 근데 만약에 약을 먹는 게 좀 싫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체질 이거를 좀 생활로 바꿀 수 있냐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시는데. 생리통을 유발하는 식품이 있어요. 예. 초콜릿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생리통을 유발하는 식품을 그 생리통이 있기 근처에 먹지 말고 생리 전에. 그렇죠. 이 그 과일, 생리전 증후군 악화시키는 거. 이게 그렇죠. 초콜릿, 치즈 치즈? 이런 것들이 좀 악화시키죠. 아. 그러니까 좀 이때도 야채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생리 전에 왜 멜랑콜릭해지면 네, 여성들은 막 초콜릿 같은 거 막 초콜릿을 찾는데 달달한 거를 찾게 되는데 그걸 찾지 말고 네, 야채나 과일, 야채나 과일, 씨앗 충분한 우유, 수분. 물 많이 네, 마시고 이런 거를 먹고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 돼야 생리통이 빨리빨리 없어지니까 생리통을 유발하는 물질이 자궁에서 막 분비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바로바로 배설이 돼야지 생리통이 금방 없어져요. 프로스타글란딘 뭐 이런 그렇죠, 거. 의료계 프로스타글란딘. 계시면 그만 묻거든요. 그러면 네. 혹시 운동하는 것도 운동 뭐 요가라든지 이런 굉장히 도움이 도움이 되고요. 될것 같네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네. 스트레칭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조수빈님 나이 산부인과 일반 진료도 보니까 네. 가시면요. 진짜 네. 얼굴만 봐도 몸이 다 낫겠다. 오케이. 아. 아까 퀵소트킴님 지금 이름까지 써주셨는데 너무 늦게 대답드렸는데 웹드라마에서 언급한 남성 건강검진표는요. 요즘 이제 그 비뇨기과에서 우리 한 2, 3주 전인가 그 홍예걸 박사님하고 비뇨기과 쌤하고 한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나올 것도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정자의 능력도 보고요. 매독, 네. 그다음에 뭐 임질, 네. 그다음에 인유두동 바이러스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원 내외니까 한번 네.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조수빈님은 20살이라 혼자 산부인과 가는 게 너무 무섭대요. 오, 아니요. 중학생도 오시고 음. 그 연령이나 성경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진찰하니까 전혀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방문하셔도 돼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혼자 가는 게 무서우면 뭐 이렇게 사촌 언니나 네. 주위에 있는 여성분하고 네, 저희 조카들도 많이 다 진료를 하거든요. 그죠. 아가씨들, 뭐 학생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메디테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와 제가 뒤에 오니까 제 얼굴이 더 작다. 굉장히 작아 보이시네요. 네. 근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태국 씨 우리 네? 10분이나 남았는데 왜 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막 흉 엄청 보시던데 아니 나 궁금한 게 있어갖고 네네네. 아니 선생님도 이제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딸 둘이. 그럼 따님이 많이 이제 그 결혼 전에 네. 정말 좋은 남자가 생겼는데 네네. 그러면은 따님에게 뭐 바이러스 검사 이런 거 시킬 거예요? 찬성하세요? 아니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둘이 알아서 하겠죠. 그죠. 근데 네. 선생님 그래도 의사시니까 네. 만일 따님이 이제 그런 거를 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세요? 아니면 아니 뭐 그 사람이 하겠다는데 네. 딸과 그 남자친구의 다 알아서 할 일이다. 알아서 할 일이죠.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와우, 진짜 쿨하세요. 네. 결혼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왜? 사람들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피드분이 네. 어떻게 하셨어요? 홍혜걸 씨 나타나니까 제 표정이 너무 이상하죠. 이게 요즘 뭐야? 자동이에요. 홍혜걸 씨만 나타나면 제가 얼굴이 어두워져. 네, 제 얼굴. 아니 아까 맞아. 팔자 끼고 들어오시던데. 키옥수님이 홍혜걸 선생님, 열선님만 혜걸 씨 핸드폰 좀 내보세요. 설정 네. 아닌가요? 이건 아니야. 일부러 혜걸 씨 핸드폰 좀 아니요, 내요. 아니요. 혜걸 씨 핸드폰 좀 아닙니다. 주세요. 나 저기 바깥에 두고 아, 왔는데. 홍혜걸 씨 아니요, 저기요. 네. 그 선생님 하나만 더 네네. 여쭤볼게요. 예, 여기 그러세요. 계세요. 아니, 그 계세요. 선생님은 특히 난임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분들의 마음이 엄청 절실하다면서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절실한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요새는 또 아기를 뭐 안 갖자는 주의도 많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일선에서 보시기에는 네. 난임 부부들은 또 굉장히 절실히 갖기를 원하신다 그거죠. 그렇죠. 네, 일로 들어와 에스더 빨리 이제 마무리해야지. 이선 예, 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시겠죠? 다음번에는 아니요? 그 영양 말고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네. 그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진행. 근데 네. 근데 난임 오늘 환자분의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웃을 일은 정말 아니었고 제가 아까 그죠. 웃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혜걸 씨가 너무 웃겨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그러니까 그냥 진지하게 여쭙는 네, 거. 정말 진지한 문제고 음.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뭐 같이 울고 싶을 때도 많고 그래요? 그 절망감이 임신이 잘 안 될 때 절망감이 이렇게 온 세상에 나 혼자만 있고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라고 하고요. 그 뭉크의 그림 있잖아요, 절규. 뭉크 그림의 네. 절규. 딱 그게 그 심정을 그 정도로.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다음에 편집할 때 뭉크의 절규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요 얘기만 하면 네, 네네. 사라질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모시고 여쭤봐야 되지만 네. 그러면 가장 극적으로 그 이제 성공한 사례가 어떤 게 기억납니까? 짤막하게 예를 들면 뭐 시험관 제 사이클을 몇 환자 번 중에 했는데. 조기 폐경이에요. 음. 조기 폐경인데 음. 난자 배란이 안 되죠. 음. 1년에 한 번 내지 2번밖에 배란이 안 되시고 음. 난소도 너무 작아져서 아예 초음파로 보이지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배란이 되는지를 초음파로 보고 싶은데 난자가 안 보이니까 오. 난소가 안 보이니까 초음파도 안 보이는데 배란 될 때 난소가 좀 커지면 그때만 난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배란 되는데 초음파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배란기 분비물이 좀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와서 초음파를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 어느 날 배란기 분비물이 나오는 것 같다고 1년 만에 오셨어요. 보니까 난포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빼가지고 난자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하셨고. 성공했어요. 아, 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는 굉장히 대단한 저도, 거죠. 네, 너무 기뻤고 럭키한 그분도 것도 이렇게 그냥 포기한 상태였는데 어. 1년에 한 번 배란되는 걸 하나를 뽑아서 그러니까 젊은 분인데 조기 폐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인데.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너무 행복하게 아기를 아,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나중에 그런 이야기 좀 자주 들려주세요. 네. 되게 정말 그런 얘기는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홍래걸 씨가 들어온 건 제 진행이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얘기잖아요. 계속 뭐 남자 흉만 보고 선생님 이제 갈게요. 예, 저 그 나쁜 놈 아닌데 이제 마무리하세요 아니요, 빨리 이제. 아니요. 어? 또 얘기하세요. 또. 존경스러운 두 분의 아니 선배님께서 또 얘기 계속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해골 씨가 이렇게 또 진행을 잘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핏 우물림 저희 요즘 사회 안 좋은 건 맞고요. 그래도 오늘 뭐 진행을 좀 잘하니까 또 아니 진짜 안 좋은 부분은 안 좋다고 말하지 않죠.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진짜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진짜. 저 정말 요새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도 이 현상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막 가슴에 엄청난 권태기라고 바위가, 할까요? 예, 눌려 있어요. 해골 씨 가슴에만 눌려 있어요. 나막 저는 자다 일어나, 아무튼 잠이 안 와서 막. 해골 이미 씨 그런 거 넘어가실 연령 아니세요? 네. 그게 아니라 해골 씨가 한 짓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만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까, 아무튼. 네. 네? 아니요, 저 저기 진짜 주코스키님이 해골이 형은 영혼이 없대요. 지금 무슨 뭐 하는 뜻일까? 저분 뭐 하는 분이야, 주코스키. 네. 해골 씨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술 먹지 말라 하는데 술 얘기. 매년 먹는 건 뭐냐고요? 영혼이 없죠. 근데 입만, 두 분이 입만 살았죠. 너무 그림이 좋아, 색감도 너무 좋고 정말 다정한 자매 같으세요. 그런데 해골 네. 씨가 갑자기 시커멓게 나타. 근데 오늘 해골 씨 좀 때깔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하고 선생님하고 1년 차이고 네. 집사람하고도 의과대학으로 1년 차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대장? 여기에 제일 대장은 나이가 많은 게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자랑이- 두 번째 제일 젊은 선생님. 네, 제가 대장. 여기 두 번째. 어디 가서 젊다는 여기 얘기는 여기 세 번째거든요. 선생님 곽훈희 선생님도 한번 모시고 근데 곽호신 선생님 신경외과 얘기 좀 잠깐만. 신경외과 근데 얘기 좀 쌤 해요. 오늘 이 왜 암울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아니 같아요. 왜요? 아니 쌤 그게 신경외과. 아니라 지금 오늘 눈 왔죠? 네. 길도 밀리는데 쌤 운전해 오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쌤 고생하시면서 선생님 아침 저녁으로 진료하고 지금 네. 방송까지 왔는데 곽군 쌤 오늘 쌤 안 데리러 와요? 저희 남편도 음. 밤새고 수술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봐, 저도 에스터. 예전에는 그랬어요. 좀 배워. 제가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힘들어요 하는데 술 먹고 놀고 있어 이러면 열 안 받겠어요? 아니, 술을 내가 뭘 술을 마시? 얼마나 아니에요, 매일 선생님,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두 분도 잠깐만요. 예? 지금 진행하고 이제 오케이, 끝날 시간 오케이, 남았어요. 오케이. 네. 빨리 마무리하세요. 네, 마무리를 합시다. 오케이. 마무리를. 자, 우리 이 네. 선생님 오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선생님 하고 싶은 질문 아니면 마무리 이야기. 네네. 선생님 정말 그럼 질문을 조금 더 지금 더 시간이 받을게요. 얼마나 남았나요? 선생님 괜찮아요. 정시 네. 안 끝내셔도 돼요. 네. 음. 수분 검사는 언제쯤 해야 하나요? 유산 경험이 있으면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수분 검사라는 건 습관성 유산 검사를 네네. 말씀하시는 거고 네. 사실 원래 습관성 유산 검사가 3번 유산한 다음에 하라고 돼 있는데 예. 요즘에는 2번만 유산을 해도 대부분 해요. 어. 1번 유산 때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예. 그럼 워낙 흔한 거니까 예. 2번 연속 유산이면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문적인 질문 하셨는데 네. 선생님 한번 보시고 답변 네. 주셔요. 임신을 준비 중이신데요. 리 네. 스미스님이 질문하셨어요. 자궁내막증의 남성형 탈모, 비만, 고지혈증까지 가지고 있어요. 영양제는 이노시톨, 종합비타민, 바이텍스, 블랙 라스베리 오일을 먹고 있는데 계속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예. 근데 자궁내막증이 있고 비만,
고지혈증. 연령을 안 쓰셨어요, 그죠? 네, 생리 주기는 규칙적이신가 봐요. 예, 불규칙하셨으면 쓰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결국 자궁내막증, 비만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사실 비만 고지혈증을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영양제도 예. 중요하지만. 그리고 자궁내막증이 있으시면 레스베라트롤, 이노시톨보다는 레스베라트롤, 이노시톨도 뭐 난소에 좋은 영양제긴 하는데 예. 레스베라트롤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것 같고 종합 비타민 드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예. 블랙 라스베리 오일, 굳이 저거는 안 드셔도 예, 되겠죠. 블랙 라스베리가 아니라 블랙 라스베리 오일이네요. 예, 오일인데 그냥 저도 한마디 거둔다면 네. 차라리 오메가3 먹는 게 네, 낫지 오메가 않을까요? 3는 괜찮을 것 같고요. 같은데. 네. 남성용 탈모가 있으시면 근데 일단 비만 고지혈증은 되게 자궁내막증에 운동 좀. 좋지 않으니까 예. 일단 비만을 해결하셔야 돼요. 비만은 노력으로 체질, 할 수 있는 거니까 영양제보다는 그 적정한 그 체지방률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예. 자궁내막증도 더 금방금방 심해지지 않거든요. 네. 네, 그다음 좀 끝내지 말래요. 재밌다고 예, 계속 하시면 이번에 돼요. 수능이 끝난 재수생입니다. 음. 아유 고생하셨네요. 음. 고3과 재수 기간 내내 불규칙한 생리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가 아니라 증가네요. 급격한 체중 증가와 살찌셨다는 거고. 네, 스트레스가 원인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체중 증가가 급격하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든요. 음. 원래 체중일 때 규칙적이셨다면 음. 그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시험 끝나셨으니까 음. 네, 스트레스도 완화하시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 보시고요. 그래도 불규칙하면 검진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근데 현재 너무 불규칙하시면 일단 검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예. 네. 하시모토 갑상선 저하증이신데 네. 티록신과 생리가 갑상선 약을 먹고 계시고 예. 생리가 35에서 40일 주기로 불규칙하시대요. 예. 근데 약을 먹고 치료를 하시면 음. 이 뭐 갑상선 저하증이 크게 문제가 되지나요? 치료만 하고 계시면 임신에도 갑상선 약 먹어도 되죠. 그렇죠. 먹어야만 되잖아요. 먹어야만 되죠. 네, 꼭 먹어야 예, 되죠. 생리가 35에서 40일 주기인 거 정도는 뭐 그렇게 임신에 문제가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자기가 배란일을 모르시니까 예. 그러니까 배란일이 언제인지를 모르시니까 그거를 좀 체크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예. 네, 호르몬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생리 불규칙하시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시면 예. 다른 호르몬도 좀 맞물려서 이상이 음.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호르몬 검사랑 초음파 검사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스 설명 상의해서 다른 네. 호르몬도 같이 체크업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네. 거죠. 오케이. 원래 임신하기 전에 초음파는 한번 보고 임신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뭐 예. 혹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근종도 있고, 그렇죠. 뭐 내막 질환도 그러니까. 있고. 예. 네. 임신 준비 중인데 치질이 있으시대요. 수술하고 아기를 갖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정도에 따라 틀리겠죠. 이건 일반외과 선생님이 이거는 수술하고 임신해라. 임신하고 이제 유지를 두고 보자로 딱 얘기를 해주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임신 중이시라고 하는데 혹시 임신 중이시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임신 악화는 중에는 되니까, 네, 그죠? 그렇죠. 임신 중에는 안 임신 되겠죠. 전이시면 한번 체크업해서 네. 요즘은 치질 수술도 조금 간단하게 할 수 네. 있으니까 어차피 아기 가지면 약간 치질 악화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미리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네요. 갑자기 찐 살은 어떻게 빼나요? 네,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 얘기 만나죠. 다음번에 네, 얘기해 드릴게요. 적게 먹어야 되겠죠. 네, 홍익걸 씨가 살을 못 뺀 이유가 맨날 운동한다고 나가서 계속 먹었는데 최근에 저한테 구박받고 나서요. 무려 3kg나 뺐어요. 그래서 와, 이틀 전에 훌륭하세요. 82kg를 찍었길래 네. 이틀 전부터 저희 사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임신을 하실 때 이제 과체중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면 진짜 문제가 많이 되고요. 저희가 클리닉에서 보면 80kg가 약간 되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예. 80kg를 넘으면 진짜 그 임신 성적이 나빠지고 임신 후 부작용이 되게 높아지세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80까지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마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데 정말 80이 넘는다면 어, 임신을 좀 미루서라도 음. 80 밑으로는 정말 이거는 안 빼셔야 되죠. 돼요. 네. 아까 그 오드리 헵번 얘기했는데 너무 저체중인 것도 좋지 않고 네. 그다음에 너무 과체중인 가치적인 것도 거는 좋지 않고. 더욱 좋지 않아요. 어머 핏 부을님이 저하고 남편의 관계를 너무 걱정해 주시네요. 빨리 회복해야겠죠. 12월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네, 저 26일 함께 방송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좋아지도록 노력해 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워낙 무부신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다 아는 인고 부부인데요. 네.
그 인꼬 부부도 다 싸울 때는 있으시겠죠. 40 며칠간 싸우는 거. 11월 정확하게 11월 3일이거든요. 네. 선생님 그날 제가 전기가 머릿속에 통하는 것 같으니까요. 와바에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석 PD 그날 있었잖아. 어떻게 해서 홍 박사님이 내가 홍 박사님 발에 걸려가지고 빼딱 구두 신고 갔다가 넘어질 뻔했잖아. 그런데 내가 거기서 우리 집까지 가는 사이에 홍 박사님이 내 발을 몇 번이나 걸었니? 어머. 그 다 뭐 터치겠죠. 선생님 터치도요. 네. 머리치를 잡혀보세요. 오케이. 머리는 만지지 맙시다. 네, 여러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네. 시간이 이제 된 거의 다 관계로 됐죠. 네, 정리를 해보도록 오케이. 할까요? 캔 참치는요 미국 거보다는 우리나라 게 더 작은 다랑으로 만드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게 더 좋아요, 미나블리님? 작은 다랑어일수록 좋겠죠. 중금속이 중금속이 적으니까. 적으니까. 오케이. 캔 참치도 수온을 걱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참치를 적정량 섭취하셔야지 네.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거 좋지 않고 임신부의 경우에는 참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네. 네. 홍익을 씨막 끊으래. 네. 그래도 끝날 우리 시간이 됐나 보랏빛 보네. 하늘나리님 다낭성 난수증후군 있는 사람이 조기 폐경 꼭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렇지 않죠. 어. 다낭성 난수 증후군이시보다 오히려 폐경이 늦게 돼요. 네. 짱짱맨이십니다. 그러면 짱짱맨. 오케이, 짱짱 우먼만이고 최대한 짱짱맨. 폐경이 늦게 되시는 체질이세요. 오케이. 핏불님,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나셨구나. 펌탈. 예, 아, 250mg짜리 밑이 빠지려고 할 때 생리 나오기 전에 2알 먹고 6시간마다 네. 하나씩. 예전에 네. 말씀드렸는데 혹시 요약 안 됐을까 봐. 네. 오케이. 네, 오늘 고생 오늘 많으셨어요. 선생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오늘 저희야말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고 선생님 너무 좋아요. 저희 완전히 오늘 파란색 빨간색으로 네, 맞춘 건 아닌데. 네, 너무 잘 나왔죠. 이신전심으로. 지금 네. 이렇게 추운 날 네. 눈도 오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오늘 근데 눈이 와서 너무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서울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희 나이에도 그런 걸로 가슴이 다 두근거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두근거릴 때 지금 누구하고 걷고 싶었어요? 남편하고 걷고 싶지는 않았죠? 네, 눈이 하여튼 오니까 모두가 너무 두근거리는 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날에 모두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쌤 저녁에 어떻게 오실까, 곽호 선생님이 태워다는 줄까 했는데 다행히 낮에 영상으로 올라가서 눈이 좀 녹은 것 같아서 네. 운전해 가셔야 되죠. 네, 조심해서 조심해서 가시고요. 가겠습니다. 우리 안나푸르나를 여러분 사랑하는 건강하시고. 곽호 선생님 1년에 한 번씩 가긴 가는데 제발 우리 이순 쌤 걱정시키지 마세요. 자, 오늘 자, 여러분들 바쁘신데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못 드는 답들이 있으시죠? 우리 이 선생님 많이 바쁘시긴 하신데 가끔씩 나와주실 네. 수 있죠. 네, 홍익을 씨의 감사합니다. 소원이 네. 쌤 나올 때 본인이 MC하는 거니까 다음엔 제가 예. 양보할게요. 아유, 오늘은 주제가 영양이어서 제가 네. 막 엄청 놀랐죠. 많이 홍익을 배웠습니다 씨한테, 오늘. 아니 홍익 씨한테 이거 맡기면 손도 너무 부드러우시다. 저요. 아.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여자거든요. 네, 근데 진짜. 요즘 갱년기 되면서 성격이 포악해졌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정리할까요? 정리. 네, 오케이. 정리하도록 어머, 하겠습니다. 어머, 드디어 쿠키 들어왔다. 어머머, 쿠키 20개. 어머, 저희 이제 돈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어머, 네네. 전에 많이 받았는데 오늘 처음 들어왔네요. 오늘 더 눈이 열심히 해야 왔잖아요. 되겠네요. 다들 아, 눈 네. 오는 날은 데이트 갔으니까 아, 괜찮아요. 예. 쌤, 이거는 네. 유튜브에 계속 남는 영상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